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프스부르크 대 다름슈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프스부르크는 하세니 감독 부임 이후에는 프라이부르크와도 어느 정도 중앙 싸움이 될 정도로 괜찮은 중앙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상황에서 템백 양상을 만드는 팀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다름슈타트가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임에도 그다지 잠그기에 능한 팀은 아니고 오히려 하세니 감독은 이런 유형의 팀을 만나는 상황에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편이다. 이어서 다름슈타트는 올 시즌 70실점을 넘겼고 기대 실점도 60골을 넘기는 유일한 팀이다. 결국 라인을 제법 올려서 승부하는 것이 잔류에는 도움이 안 되었다고 봐야 한다. 현재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라 동기부여 자체도 별다를 것이 없을 것인데 그나마 공격적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사르케의 공격성에는 도움이 된 정도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름슈타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일 것이다. 하센휘틀 감독은 이런 양상의 팀에게 더 강한 편인데 사실 리그 내에서 호기롭게 공격성을 보인 다름슈타트가 기대 실점부터 리그 최고를 기록하는 등 체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다. 볼프스부르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벌리 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벌리는 맨유를 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맨유의 압박이나 수비가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PK로 한 골을 기록하는 데 그친 모습이다. 벌리의 결정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애초에 뉴캐슬이 원정에서도 상대를 눌러버리는 시도를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 상황에서 벌리가 꽤 무기력한 양상을 자주 보이기도 하는 편이다. 이어서 뉴캐슬은 원정에서 실점을 감수하고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벌리가 강팀들과의 압박 싸움에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은 아니고 지난 맨유전에서도 후방에서 패스미스로 치명적인 실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뉴캐슬이 강하게 압박하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만하다. 최근 이삭이나 머피 같은 공격 자원들의 폼도 꽤 좋은 편이다. 뉴캐슬이 실점을 감수하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벌리는 강팀의 전방 압박에 약하고 후방에서의 실수나 집중력도 꽤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캐슬이 상대 실수를 노리고 압박 강도를 꽤 높일 것으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벌리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뉴캐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셰필드는 이미 강등이 확정되었다. 은근히 역습으로 강팀들을 상대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비력에서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 흠이다.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매우 모자란 벌리도 셰필드를 상대로는 4골을 몰아서 넣었을 정도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리그를 더 이어갈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인지도 불확실해 보인다. 이어서 노팅엄은 오히려 동기부여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강등권과 승점 차이가 한 점이라서 무조건 꼴찌인 셰필드는 잡고 가야 할 상황인데 다행히 맨시티를 상대로 공격 전개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실점도 하나로 줄인 모습이다. 물론 우드가 찬스를 전부 날려먹어 버린 것은 아쉽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셰필드보다는 노팅엄의 동기부여가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셰필드의 수비수가 너무 빈약한 상황이다. 노팅엄이 그나마 맨시티전에서 역습으로 어느 정도 찬스를 만들어 본 장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노팅엄 포레스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파생을 이겼지만 그래도 불안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 특히 엠네장과 자비처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도르트문트가 중원에서의 힘이나 간격 유지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공격력으로 아우크스부르크를 잘 상대하는 편이긴 했는데 늘 실점이 많이 나왔다는 점도 포인트일 것이다. 이어서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2경기에서 모두
3실점을 내주는 등 잠시 상승세를 타는 듯 했던 수비가 다시 말썽을 부리고 있다. 득점력을 바탕으로 강팀을 상대했던 의적 기질을 다시 선보여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도르트문트 홈에서 지난 시즌 4대3의 난전 패배를 당하는 등 공격력 자체는 꽤 좋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르트문트가 아우크스부르크를 잘 상대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중원에서의 힘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는 잠시 상승세였던 수비도 다시 롤백하는 듯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에 승부를 걸어봐야 할 것이다. 도르트문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카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은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 필요한 승점은 4점이다. 사실상 우승은 확정이고 UCL 4강을 위해서 이번 매치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다만 소시에다드 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내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상대가 소시에다드이기는 했지만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좋지 못했다. 그나마 개인의 결정력을 통해서 한 골이라도 넣은 것이 다행이었다. 이어서 카디스는 레알 마드리드에겐 약했지만 어느 정도 진땀을 베게 만든 상황은 있었던 편이다. 4-4-2로 가면서 최대한 상대 미드필더의 전진과 전개를 막아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90분 내내 몰아치는 상황을 자주 만드는 편이었고 이 상황에서 한 골이 들어가면 변변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긴 할 것이다. 결국 레알이 로테이션을 돌릴 때의 경기력 문제는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레알 마드리드가 카디스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득을 결국 보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카디스가 4-4-2 포메이션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꽤 곤혹스럽게 한 경우도 많았던 점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